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2018 사마에럴TV LM버거 현대노동경제학 제12판 262페이지 양가로 이번에 가정인 예측 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개인들의 일자리 선택에 대한 단순 임금이 보상임금 격차가 여러 일자리 특성과 관련된 것이라는 예측으로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살펴보았다. 정의 격차 더 높은 임금은 나쁜 특성을 수반하는 반면에 부의 격차 더 낮은 임금은 좋은 특성과 관련이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오로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63페이지. 보상임금 격차가 존재할 것이라는 예측은 만약 정보를 갖고 있는 근로자가 좋은 근로 조건의 일자리와 동일한 보수의 나쁜 근로 조건의 일자리 중 하나를 선택하면 좋은 일자리를 선택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가정으로부터 호출된다. 만약 근로자가 미숙련 노동자라면 이 사람은 뜨거운 아스팔트를 까는 쾌적하지 못한 일자리와 에어컨이 작동하는 창고 사이의 더 편한 일자리 사이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어느 일자리든지 이 사람은 미숙련 근로자들이 전형적으로 받는 임금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론에 의하면 이 근로자는 창고 일자리보다는 아스팔트를 까는 일자리로부터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일자리 선택에 대한 이론으로부터 예측되는 결과는 단순히 나쁜 조건 아래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좋은 조건 아래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다는 것은 아니다. 예측의 내용은 근로자 특성들은 불변인 채로 고정시켜 놓은 채 나쁜 조건들의 근로자들이 더 쾌적한 조건 아래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불변인 채로 고정되어야 하는 특성에는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즉 숙련 수준, 연령, 경험, 인종, 성, 노동조합 가입 여부, 출신 지역 등에 여기에 속한다. 이 예측에 도달하기 위해서 다음의 세 가지 가정들이 사용된다. 1번에 가정일 효용 극대화. 첫 번째 가정은 근로자들의 자신들의 소득이 아니라 효용을 극대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이 높은 임금 대신 낮은 임금을 지급하긴 하지만 더 쾌적한 일자리를 선호하며 오롯이 가장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선택하지 않을 때에만 보상임금 격차는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낮은 임금을 지급하지만 쾌적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경쟁력을 갖도록 허용한다. 이 경우 임금은 같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일자리에서의 보수 및 정신적 측면으로부터 도출되는 총효용인 순이익의 한계적 근로자의 경우 같아지는 경향이 있게 된다. 방금 이번에 가정이 근로자 정보 유의 분석에서 암묵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두 번째 가정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에게 잠재적으로 중요한 일자리의 특성들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얻기 전에 그 특성을 알았는지 또는 일자리를 얻은 직후에 그 특성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어떠한 경우도 보상임금 격차 없이 나쁜 일자리를 제공하는 회사는 근로자들을 모집하거나 또는 보유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 어려움은 회사로 하여금 결국 임금을 인상시키도록 만들게 된다. 물론 근로자들이 위험, 소음, 엄격한 근로규율, 직장의 불안정성, 그리고 기타 명백히 나쁜 근로자들을 빨리 알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근로자들이 예를 들어 일시해고 당하거나 또는 직무상 부상을 당할 정확한 확률을 알지 못할 가능성도 또한 꽤 크다. 그러나
근로자 자신을 직접 관찰 또는 다른 근로자들로부터 구두 전달 등이 심지어 이러한 확률에 대해서까지 상당히 정확하게 상황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근로자들에게 264페이지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들의 일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들의 비율은 정부가 발표하는 그들의 일하는 산업의 실제 부상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발표는 근로자들이 아마도 부상당할 정확한 확률을 소술할 수는 없지만 여러 일자리들의 상대적 위험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그러나 매우 뚜렷하지 않은 특성들에 대해서는 예측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성면의 먼지가 근로자의 건강에 매우 해롭다는 것이 현재는 알려져 있지만 50년 전만 해도 이 사실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공장에서의 성면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정보가 형성되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린 이유 중에 하나는 성면과 관련된 질병이 발병하는 데 20년이 더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병의 원인과 결과가 근로자들과 연구자들에게 똑같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이 위험을 모르고 일자리를 선택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이 위험에 대한 보상임금 격차가 도대체 나타날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보상임금 격차에 대한 예측은 근로자들이 알고 있는 일자리 특성에 한해서만 성립된다는 뜻이다. 방금 3번의 가정 3 근로자 이동성 이론에 암묵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마지막 가정은 근로자들이 선택하게 될 넓은 범위의 일자리들이 제공된다는 것이다. 일자리가 제공되는 범위가 넓지 않다면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일자리의 특성들을 조합들을 고를 수 없거나 또는 자신들이 노출되기 싫은 일자리의 특성들을 회피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만약 근로자들이 단지 위험한 일자리만을 얻을 수 있다면 부상 위험에 대한 보상임금 격차는 도저히 나타날 수 없다. 위험한 일을 제공하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임금을 올리도록 하는 것은 바로 위험한 일자리보다 안전한 일자리를 선택하는 근로자들의 행동이다. 이 선택이 나타날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은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각 지원자가 자신의 대상이 될 여러 일자리들을 제공받는 것이다. 그러나 선택이 실행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은 근로자들이 적어도 잠재적으로 큰 이동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 일자리들을 동시에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얻은 후에도 만약 자신들이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계속하여 일자리를 탐색한다. 따라서 한 시점에서 일자리가 거의 제공되지 않더라도 근로자들은 일정 기간에 걸쳐서는 (265페이지)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선택 가능성을 아마도 가질 수 없을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일자리를 고르도록 허용하게 된다. 근로자들이 얼마나 이동성이 있을까? 2006년 1월 현재 20세 이상 모든 미국 근로자들의 22%가 자신들의 사용자들과 1년 이하를 근무한 상태에 있었으며 3.5%가 매달 새로운 사용자와 근무를 시작하였다. 일부 사람들의 경우는 자신의 이전 사용자에 의해 해고되었거나 또는 이시해고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용자를 찾을 필요가 있었지만 어떤 주어진 달에 미국 근로자들의 약 2%는 자신의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이직하였으며 이들 중 약 40%가 아마도 더 매력적인 근로조건 또는 혜택 때문에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를 찾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